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 이번에 할 거는 엔진 성능 해석이랑 EADI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직 엔진을 완전히 선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수업 초반에 그냥 비슷한 자료들 봐가지고 26,000kW짜리 SMCR 이거 엔진을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설계를 하다 보면은 SMCR 26,000kW가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가 저항이 더 크거나 뭐 추진 성능이 안 좋거나 해서 SMCR이 커질 수도 있어요. 요구되는 SMCR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계를 잘해서 요구되는 SMCR이 줄어들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SMCR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설계를 잘해서 근데 전에 작년이랑 해보면은 대개는 처음 초기 것보단 커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엔진을 어떻게 성능을 해석할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EEDI 계산은 어떻게 할지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거 영상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는 4월 13일 날 수요일 날까지 여러분들 과제가 나갔죠. 저항 추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항 파트 맡은 학생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처음 시작할 엔진이잖아요. SMCR 26,000kW짜리 엔진을 선택을 우선 했고요. 우선은 이 엔진 기준으로 배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저항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회전수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건 어떻게 하냐? SMCR 값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 추진기 설계도 한번 해보시고 등등 다 검증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EEDI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선형이 바뀌거나 뭐 배 설계가 바뀔 때 그때 쉽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숫자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계산한 숫자로 가져오시면 되고 우선 선박 동력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우선 엔진 동력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우선 네 가지를 우리가 주로 쓰는데 실제로는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전달 동력만 얘기를 했죠. 전달 동력은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프로펠러에 입력되는 동력이고요. 엔진에서 보면은 출력을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축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럼 이 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축동력이라는 거를 거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펠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몇 킬로와트인데 여기 손실을 고려를 하면은 실제로 엔진은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때 배울 부분들인데 전달 동력은 그래서 저항 추진됐던 거고요. 그 앞에 축동력이라는 거는 엔진 축에 실제로 전달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2파이 NQ로 계산이 되는데 이 Q는 프로펠러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축이 시작점에서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잴 때는 프로펠러 축이 되게 두껍거든요. 걔에다가 변형을 재는 센서를 달아서 걔가 비틀린 정도를 가지고 토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BHP, SHP라고 따로 써놓았는데 축동력하고 제동동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동동력은 엔진을 따로 빼가지고요. 그러니까 엔진 배에 싣기 전에 엔진 만들 때 엔진만 따로 조립을 해가지고 재고요. 그렇게 해서 잰 거랑 그 다음에 축동력은 이제 실제 배에 걸리는 동력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를 두긴 두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굳이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를 억지로 생각하시느니 그냥 한 가지로 엔진에서 축을 통해 나오는 그냥 동력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동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엔진 카탈로그 상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역학적으로 해준 일입니다. 그래서 연소실 내 평균 압력 곱하기 피스톤 유효 면적을 해주면은 엔진 피스톤이 있으면은 그 피스톤을 밀어주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평균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동거리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였냐잖아요. 그 움직인 거리니까 거리 뭐 L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뭐예요? 1이네요.
힘 곱하기 거리에서 1이 나오고 거기에 초당 연소수 1초에 이 일을 몇 번을 해주냐. 그러니까 1 초당 한 1이 되겠죠. 1초에 피스톤이 10번 움직인다고 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일을 10번 해준 거잖아요. 1초 동안. 그러니까 1초에 해준 전체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력 단위, 와트나 뭐 마력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낼 수 있는 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기 엔진 카탈로그 봐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저기부터 계산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엔진에서 제동동력, 축동력부터 바로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용어를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MCR은 되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MCR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 컨티뉴어스 레이팅이라고 해서 맥시멈은 최대죠. 컨티뉴어스는 연속. 그러니까 배 엔진을 돌릴 때 여러분들이 최대 동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최대 출력으로 계속 가도 엔진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정도를 MCR이라고 해줍니다. 뭐 한 번씩 되게 과부하를 걸어서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엔진 출력을 MCR보다 크게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많이 쓰면 안 돼요. 뭐 12시간에 1시간 그 정도 비율이고, 실제로는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건 MCR이라고 하는데, 이 MCR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미널 MCR이라고 하고요. 노미널은 그냥 서류상 아니면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손 안 댔을 때 나오는 값이고, 그래서 실제 노미널 MCR은 무슨 뜻이냐? 엔진이 설계상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입니다. 설계상 낼 수 있는 최대 MCR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 MCR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선박 설계에 맞춘 최대 출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엔진 있잖아요. 요거 G 뭐 6G 어쩌고 저쩌고, 얘가 찾아보면은 NMCR은 27,000 얼마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얼마 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들여놓으면 얘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MCR은 이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최대한 뽑아내게끔 엔진 세팅을 안 할 거예요. 조금 엔진 세팅을 내려서 SMCR을 26,000kW로 가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EEDI 계산하고 뭐하고 할 때도 SMCR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SMCR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노미널 MCR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MCR 얘기를 했고요. 이제 N, Normal Continuous Rating이라는 게 있는데, 노멀은 뭐냐면은 연료 효율 문제죠. 그래서 되게 연료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게 뭐 한 75에서 85% 정도, MCR의 85% 정도고, 그때 SFOC를 보죠. 아마 엔진 카탈로그에서 찾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대충 155g per 킬로와트 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었죠. MCR로 가면은 뭐 160 몇 정도 나왔고, 엔진마다 좀 다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연료 소모율이 SFOC예요. SFOC가 제일 낮은 그런 조건을 찾는 거고, 대개 디젤 엔진은 MCR 여러분들이 설계상 나와 있는 최대 출력의 85% 정도로 정해져 있죠. 터빈 엔진 같은 거는 90%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터빈 달린 배 안 하니까 그냥 MCR 기준 85%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NCR에서 실제 배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배속도 VS를 계산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럼 배 속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선은 파도를 고려를 안 하고요. 파도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배를 모는데 좀 더 동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파도를 헤치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정수중에서 잔잔한 바다에서 동력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도는 15%로 그냥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수업 때 사실 배우는 게 정수중 동력 추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15로 곱해주면은 그게 여기에 NCR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MCR에서 시작해가지고 NCR 계산하는 과정도 해볼 거고요. 거꾸로 정수중 동력을 추정을 해서 거기서 NCR을 추정하는 과정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는 거죠.
엔진 크기에서 NCR로 오고 저항부터 NCR로 오고 서로 값이 맞아야 설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런 식이 됐고요. 실제 배랑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럼 배가 낼 수 있는 NCR 속력은 어떻게 하나요? 배 만들고 띄워보면 알죠. 배 만들고 그 NCR 동력으로 갔을 때 속도 GPS로 찍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대개는 배를 만들고 시운전을 나갈 때는 화물칸을 다 채우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만든 배인데 화물 채웠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가라앉거나 하면. 그래서 화물 안 채우고 경하 상태로 여러분들 그 선박 계산에서 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죠. 경하 상태에서 시운전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운전 결과가 나오면은 애초에 배 정수정 동력 추정을 모형 시험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모형 시험을 만재을수, 설계을수랑 경하을수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서 경하을수 결과를 시운전이랑 맞춰봐요. 그래서 잘 맞는다 하면은 만재을수 실험도 잘 됐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그래서 만재을수는 추정을 합니다. 만재ህ을수일 때 속도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모형 실험을 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재ህ을수를 직접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뒤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 세 가지 책 중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번 선박 설계 컨테스트는 탱커니까 탱커에 대해서 할 거다라는 거죠. 좀 앞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할 일을 정리를 해보자면 설계 속도는 14.5노트로 하기로 했죠. 이거는 지금 출제되기 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출제하고 나서 보니까 14.5에서 15노트 사이라고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14.5노트를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배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19K 아니면 320K 정도 그 정도 VLCC의 SMCR 그러니까 설계 우리가 이 배에 탑재했을 때 최대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출력은 약 26,000kW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배를 잘 설계하면 SMCR이 줄어들 거고요. 잘 못 설계하면 SMCR이 막 커질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프로펠러 설계나 아니면 선형 설계 쪽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은 오늘 수업 뒤에서 다룰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부가물을 달아서 추진 효율을 올려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뭐 어차피 보고서에서 요청사항에 그걸 하라고 했으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 추진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처음에 엔진 SMCR을 먼저 구하세요. 지금 26,000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가면 바뀔 수도 있다. 왜 바뀌냐? SMCR에서 NCR로 가고요. 90%라고 썼는데 85% SMCR로 가서 NCR로 가고요. 이거 계산은 바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NCR하고요. 이쪽에서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배 형상을 가지고 저항을 추정해서 저항 가지고 구한 유효 동력 유효 동력 다음에 뭐 있어요? 추진 동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항 추진 때도 지나가는 말로 배웠죠. 쭉 해가지고 여기 전달 동력까지 여러분들이 역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항을 먼저 계산하시고 VS는 정해져 있죠. 14.5 그러면은 미터/세크로 바꿔주면 얼마요? 곱하기 0.5144 해주면은 계산 나오죠. 미터/세크로 바뀝니다. 그걸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뭐 성각 효율을 계산을 넣어주시고 근데 성각 효율 반류비는 지금 KBLCC2 여러분들 참고하는 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뭐 어지간히 배 안 바꾸면 크게 안 바뀝니다. 아니면 CB 값 가지고 추정하는 식들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해도 돼요. 추력감 소비는 그냥 KBLCC 참고 값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추력으로 인한 동력이 나옵니다. 프로펠러 추력 곱하기 프로펠러의 실제 전진 속도 반류비랑 추력감 소비를 고려를 해야죠. 왜냐면은 1 빼기 t에다가 추력을 곱한 게 r이거든요.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TVA 구하죠. 그 다음에 추진기의 단독 효율 여러분들이 추진기 설계를 잘해서 추진기 작동점에서 효율이 좋다면은 EPINQ가 작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회전율은 단독 조건에서의 토크랑
다음에 실제 배 뒤에서 작동할 때 토크의 비율을 곱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건 전달 동력이다. 그 다음 전달 동력에서 쭉 전달률 99%를 나눠주면 브레이크 파워가 나오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파워하고 그 다음에 15% 해상률을 곱해주면은 NCR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MCR에서 시작해가지고 구한 NCR하고 그 다음에 저항 추진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효 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구한 유효 동력부터 해서 구한 전달 동력 아니면은 그 옆에 제동 동력 전달 동력이나 아니면 제동 동력까지 구해서 거기서 NCR을 다시 구해서 서로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치를 하면은 우선 이번 배에 대한 설계는 됐다라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배 설계가 좋아지면 SMCR은 줄어들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서 다시 이거 해석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선정한 엔진은 26,000kW짜리고요. SMCR이 여기 노미널 MCR 써져 있네요. 제가 아까 27,000쯤 될 거라고 했는데 28,260이 이 엔진이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든 얘보다 높은 MCR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얘보다 낮은 거는 뭐 연료를 좀 덜 태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스트로크 써져 있고 엔진의 그 L1일 때 평균 압력이 있거든요. 압력이랑 아까 스트로크랑 그 다음에 피스톤 지름이랑 뭐 RPM 1분에 몇 번 회전하는지 등등 곱하면은 도시 동력 나온다고 했잖아요. 구할 수 있겠죠? 스트로크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엔진의 지름이 80cm거든요. 지름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RPM 여기 써져 있고 등등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한 SMCR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볼 텐데 조금만 더 하고 잘랐다 할게요. 배 동력 성능 해석을 하는 기본 방향은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엔진 출력은 회전수가 커지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왜냐면은 엔진이 내는 출력은 토크 곱하기 각속도거든요. 각속도는 회전수예요. 토크는 이제 그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 곱하기 뭐 저기 축 크랭크 반지름 등등인데 그냥 그런 거 감안하시면 토크 곱하기 각속도인데 대개 엔진이 토크는 일정하게 나와요. 각속도만 빨라져요. 엔진을 더 빨리 돌리면은 그래서 추력은 거의 선형으로 증가한다. 회전수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L1하고 L3, L2하고 L4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엔진 내 문제고 실제 배는 어떻게 되냐? 배도 뭐 속도를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동력이 선형으로 증가하냐? 1차함수. 그건 아니고요. 저항 추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속도 세제곱 정도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속도가. vs 뭐 PD든 P든 다 상관없어요. PT라고 합시다. 세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펠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면 그냥 대충 프로펠러 회전수의 배속도가 비례하겠거니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엔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배속도별로 필요한 동력은 뭐 이런 식으로 3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한 속도에서 여기죠. 특정한 속도에서 요구되는 동력이 이 정도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동력 범위에 포함되는 평행사 변형의 조건들 있죠. 엔진 성능 곡선에서 나오는 평행사 변형 안에서 여기 만나는 선 이쪽 중에서 엔진의 작동점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SMCR은 그래서 아까 우리 소요 동력하고 엔진 동력 만나는 점으로 되는데 지금은 26,000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26,000이면은 한 여기쯤 이게 실린더 하나당 동력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한 여기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수로는 72에서 뭐 66.2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동력 값을 낼 수 있어요. 실린더 하나당 4333kW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얘는 SMCR 기준이니까 EEDI를 뒤에서 계산을 하는 걸 배울 텐데 EEDI는 SMCR의 75% 조건에서의
속도를 추정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뒤에서 쓰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추진기를 설계를 할 때 결국에는 회전수가 66.2에서 72 SMCR 기준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사이에서 정해야겠죠. 되게 프로펠러 지름을 키우면 회전수가 낮아져도 돼요. 회전수가 낮으면 효율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지름을 무작정 키울 수 없습니다. 선미 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잘랐다가 계속할게요.